오케이. 자, 이제 가역 반응에서 이제 비가역은 말하면 안 돼. 가역 다시 말하면 정반응, 역반응 모두 일어난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제 요게 들어가. 무엇이 정반응이 일어나는 데 그의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하냐면 같아요. 자, 요걸 살짝 다르게 쓸게. 정반응의 속도가 있다라는 것은,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진다?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요걸로만 봤을 때, 아, 생성물이 존재해. 오케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플러스 역반응의 속도가 있다라는 것은 넘어가니까 반응물도 존재하겠네. 반응물도 존재해요. 이렇게 모두 다 존재해. 그런데 그 빠르기가 같아. 자, 예를 들게 한 번만 이해가 되면 돼. 내가 지호한테 1,000원짜리를 주고 종이를 그다음에 지호가 나에게 500원짜리 2개를 돌려줘요. 그러고 내가 다시 1,000원짜리를 줘. 그럼 지호가 500원짜리 2개를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넘어가는 거와 되돌아가는 것이 어찌됐건 간에 돈의 양은 어떠니? 그러면 너도 돈을 갖고 있고 나도 돈을 갖고 있고 근데 그 값이 돈의 수치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그대가 갖고 있는 돈의 총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총량은 어떻다? 그쵸?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건 아니야. 돈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단지 총량이 같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값이 둘이 어떤 거야? 물질의 양이 같다 보니까 여기서 얘 값이 같다는 게 아니라 얘가 있는 양이 그대로고 얘가 가지고 있는 양이 그대로 얘가 가지고 있는 양이 그대로 그래서 내 눈에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불러? 얘를 동적 평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를 보게 되면 동적이다라는 말은 움직일 동이거든.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근데 평형이야.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줄여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에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동적 평형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네. 여기서 잠깐 뭘 하려고 했냐면 여기서 정반응은 일어나는데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 여기서는 대부분은 그래. 지금부터는 비가역 반응에 대한 언급은 안 할 거고 다 가역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에 대한 이그젬플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알아놓으면 속가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고체, 액체, 기체를 잠깐 생각한다면 고체, 앙금 생성하는 반응은 앙금이 됐다라는 말은 뭐가 어찌됐건 수용액 상태에서 앙금이 됐어. 그러면 걔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앙금이 됐다가 다시 녹았다가 앙금이 됐다가 녹았다 하지 않고 앙금이 한번 되면 웬만해서는 다시 이온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비가역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 발생.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얘가 날아가 버리잖아. 날아가 버리니까 다시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반응만 일어난다라고 해서 비가역 반응. 그 다음에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중화 반응. 우리가 뒤에 가서 알겠지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살짝 배웠으므로 중화 반응일 때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고체, 기체, 액체적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하나 정도 연소.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느껴보자. 연소라는 말을 쉬운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 불난다라고 하잖아. 불이 났으니까 재가 됐겠지? 그 재를 다시 연료로 만들어낼 수는 없죠. 한번 타고 나면 왜? 열과 빛으로 다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됐기 때문에 다시 에너지가 와서 걔가 연소 탈물질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을 요 4개 정도 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요 4개 정도만 그냥 단순하게 아 그렇군 라고 생각해서 비가역이고 웬만한 것들은 다 가역 반응으로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어집니다.
자, 끊어주실까요?